아, 참. 옛날에 우리 부부처럼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올해 47, 고등학교 양호 선생님으로 일하는 평범한 아내였죠. 우리 남편은 50살, 군청에서 20해째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결혼한 지 20해가 됐어요. 글쎄, 처음에는 정말 불타오르는 사랑이었어요. 신혼 때 퇴근 시간만 기다리곤 했죠.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남편이 넥타이 풀며 다녀왔어요. 하는 그 목소리에 마음이 녹아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철없었네요. 밥상 차려놓고도 먼저 안아달라고 매달렸으니까요. 주말이면 하루 종일 함께하며 다정한 시간을 보냈어요. 몸이 닿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였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아이가 중학생 되던 무렵부터였나? 관계가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두세 번,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러다 이제는 4년째 완전히 끊겼어요. 4년이에요.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데 남편 체온이 느껴지는데도 너무 멀리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남편 등에 손을 얹었어요. 그냥 스킨십이라도 하고 싶었죠. 피곤해. 먼저 잘게. 제 손을 어깨로 살짝 떼어내더군요. 옆에서 남편 숨소리가 고르게 변하는 걸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래도 관리는 나름 해요. 일주일에 3번 헬스장 가고 한 달에 한 번 피부과로 가고 화장품도 좋은 걸 써요. 하지만 남편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아니, 보기는 할까요? 그래서 며칠 후 남편 잠들기 전에 용기 내 물어봤어요. 여보, 나 살쪘어? 아니, 왜 그냥 요즘 날 안 보는 것 같아서. 남편은 침묵하다가 한숨 쉬었어요. 무슨 소리야? 매일 보잖아. 매일 본다고요? 정말 보고 있는 걸까요? 아침에 밥상 차릴 때, 저녁에 설거지할 때, 그때 제 모습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공기처럼, 가구처럼 있는 거죠? 난 아직도 여자인데 1460일 넘게 남편 손길 한 번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어요. 포옹 한 번, 입맞춤 한 번,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중년 부부의 당연한 모습인가요? 저는 아직도 사랑받고 싶은데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남편에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침실 들어가면 핸드폰을 한참 만지작거려요. 불 끄고 누워도 화면 불빛이 얼굴을 비추죠. 살짝 고개 돌려보면 재빨리 화면을 끄더군요. 뭐 봐. 아니야. 그냥 뉴스 좀. 그리고 새벽 서너 시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남편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거실인가 해서 나가보니 서재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남편 뒷모습이 보였죠. 이 시간에 뭐 해? 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노트북 닫더군요. 아, 잠이 안 와서. 금방 들어갈게. 그런데 표정이 들킨 아이 같았어요.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이상한 영수증도 발견했어요. 편의점 영수증이었는데 물티슈, 휴지, 그리고 젤. 무슨 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런 걸? 그런데 이걸 어디에 쓰는지 얼마 안 가 알았어요. 그날 밤 선잠이 들어 자주 깨는 날이었어요. 남편 손잡고 자면 푹 잘까 싶어 손 뻗어보니 사람이 없더군요. 언제 나갔는지 모르게 또 서재로 간 모양이었어요. 서재에서 뭘 그렇게 하나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이불 걷고 일어났어요. 맨발로 거실 나서니 바닥이 차가워요. 잠시 후 서재 문틈으로 푸른빛이 새어나왔어요. 노트북 화면 불빛이었죠. 또 잠이 안 와서 뭐 보나. 한숨이 나왔지만 따뜻한 우유라도 타줄까 싶었어요. 요즘 남편도 불면증이 심해진 것 같아서 조용히 다가갔어요.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문이 열린 틈으로 남편 옆모습이 보였어요.
이어폰 끼고 화면에 몰입해 있었죠. 표정이 평소 본 적 없는 거였어요. 입 살짝 벌어지고 눈은 몽롱해요. 한 발 더 다가갔을 때 화면이 보였어요. 제 발이 그 자리에 못 박혔어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하얀 간호사복 입은 여자가, 아니, 진짜 간호사복이 아니라 가슴 깊게 파이고 치마 짧은 코스튬이었죠. 남편은 화면에 깊이 몰입해 있었어요. 책상 위에 휴지통 놓여 있고 옆에 영수증에서 본 그 물건이 남편이 혼자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네야, 4년 동안 나한테 손끝 하나 대지 않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노트북 집어던지고 싶고 뺨 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나는 뭐였을까?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벽 짚고 버텼어요. 눈물이 났어요. 분한 건지, 서러운 건지, 억울한 건지. 뺨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는데 소리낼 수 없었어요. 남편한테 들킬까봐 입 막았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늙어서 피곤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날 이후로 남편을 관찰했어요. 새벽 1시 남편이 슬금슬금 일어나면 자는 척하면서 귀 기울였어요. 발소리가 서재 쪽으로 향하면 5분 후 살금살금 따라갔죠.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이틀에 한 번, 많을 때는 매일 밤 그랬어요. 항상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그리고 항상 역할하는 영상들이었어요. 한 번 용기 내 남편 출근 후 노트북 켰어요. 비밀번호는 예전 그대로. 우리 결혼기념일. 아직 이건 안 바꿨네. 씁쓸했어요. 검색 기록 봤어요. 손 떨렸어요. 코스플레이 용품, 부부 역할극 하는 법, 아내 설득하기, 부부관계 개선, 마지막 검색어 보고 멈췄어요. 부부관계 극복, 남편도 고민했던 걸까요? 우리 관계에 대해. 더 충격적인 건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였어요. 간호사 옷 39,900원, 여교사 의상 세트 45,000원. 주문은 안 했지만 며칠째 담아만 두고 있었어요. 주문 직전까지 갖다 취소한 흔적도 여러 번. 설마 나한테 이걸 입으라고. 가슴 두근거렸어요. 무서운 건지 기대하는 건지 제 감정 알 수 없었어요. 서랍 뒤지다 수첩 발견했어요. 남편 손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양호실에 남은 아내, 비서가 커피 가져다 주며 의사와 간호사, 미완성 문장들이었지만 시나리오 쓰려다 만 것 같았어요. 손 떨렸어요. 얼마나 오래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수첩 뒤쪽 문장. 아내가 알면 날 이상하게 생각할까? 차라리 죽을 때까지 숨기는 게. 남편 고민과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남편은 단순히 불만이 아니었어요. 자기만의 특별한 취향을 갖고 있었고 20회 동안, 아니 결혼 전부터 숨겨왔던 거예요. 그렇게 2주가 지났어요. 그 2주 동안 지옥 같았어요. 낮에는 양호실에서 평범한 척했지만 집에 오면 남편 행동이 다르게 보였어요. 저녁 먹는 모습도, TV 보는 뒷모습도, 숨소리까지도 거지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평화로웠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얘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라니. 남편은 모르는 척했지만 시선 피하는 걸 봐서 알고 있었어요. 4년이야. 4년 동안 우리가 부부 같았어? 남편이 열려다 다물기를 반복했어요. 그 망설임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4년 동안 참았어. 제 목소리 떨렸어요. 눈물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돼. 끝까지 말해야 해. 스스로 다독였어요. 나는 매력이 없어서 살쪄서 그런 줄 알았어. 남편 당황한 표정으로 봤어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깊은 숨 들이쉬었어요. 이제 말할 때였죠. 당신 노트북 봤어. 이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뭘 봤다는 거야? 검색 기록도, 장바구니도 잠시 멈췄어요. 다음 말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시작한 이상 끝까지 새벽에 서재에서 뭐 하는지도 알아. 남편 고개 푹 숙인 채 얼굴 감쌌어요. 어깨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얼마나 봤어? 충분히. 간호사, 교사, 비서, 그런 코스튬 영상들. 당신이 뭘 보면서 혼자.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장면 떠올리니 속 뒤틀렸어요. 남편 계속 고개 숙인 채 있었어요. 긴 침묵 흘렀어요. 솔직히 말해. 언제부터야? 그런 취향이 언제부터? 남편 대답 못했어요. 두려웠겠죠. 대답해 소리쳤어요. 4년 쌓인 울분 터졌어요. 사실 결혼 전부터야. 그 고백에 가슴 푹 꺼지는 것 같았어요. 20회 동안 진짜 모습 안 보여준 거잖아요. 신혼여행 가고, 아이 임신하고, 함께 울고 웃던 순간에도 이런 비밀 품고 있었어요. 20회 동안 숨긴 거야. 목소리 떨렸어요. 배신감 밀려왔어요.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왜? 왜 못했어? 남편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 들었어요. 당신은 품위 있고 교양 있고 우리 딸 엄마고 학교 선생님이고 그런 당신한테 이런 저속한 걸 4년 동안 날 가만둔 거야. 눈물 흘렀어요. 더 참을 수 없었어요. 매력이 없어서 늙어서 버림받은 줄 알았어. 매일 밤 거울 보며 문제 찾았어. 운동도 하고 피부과도 다니고 4년 동안의 외로움과 자책이 쏟아졌어요. 아니야, 당신 사랑해. 정말이야. 사랑한다면서 왜 나는 안 되고 영상 속 여자들은 돼. 남편 비참한 표정으로 고개 떨구었어요. 침묵하다 겨우 입 열었죠. 왜 이런 취향 같게 듣는지. 역할극이나 코스튬 보면 일상 벗어난 판타지가. 목소리 작아졌어요. 자신도 설명 못하는 혼란 느껴졌어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그런 의상 담아놨어. 남편 움찔했어요. 그것도 봤어? 다 봤다니까. 수첩에 쓴 시나리오도, 양호실에 남은 아내. 그건 나 얘기지. 남편도 깊이 고개 숙였어요. 조용해졌죠. 수치심에 짓눌려 말 못하는 모습, 안쓰러우면서도 미웠어요. 우리는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남편도 힘들었겠죠. 욕망 평생 숨기고 산 무게. 하지만 제 상처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날 밤 각방 썼어요. 침실문 닫고 베개에 얼굴 묻었어요. 울음소리 안 새어나가게 입을 물었죠. 거실에서 남편 소파에 앉아있는 기척 느껴졌지만 방문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한 집에 살면서도 남이 됐어요. 아침 식탁에서 마주치면 시선 피하고 필요한 말만 짧게. 남편 거실 소파에서 자고 저는 침실 문 잠그고 혼자 누웠어요. 새벽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뒤척임, 한숨 소리. 가슴 짓눌렀지만 먼저 다가갈 용기 안 났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너무한가? 부부라면 맞춰줘야 하나? 하지만 그런 옷 입고 연기 상상만으로 소름 돋았어요. 답 없었어요. 막막했죠. 그렇게 일주일 지났어요. 더 이상 혼자 못 견뎌요. 토요일 오후 친구이자 동생 은정이 만났어요. 대학 때부터 20회 넘게 아는 유일한 친구. 지금 심리상담센터 운영하는 전문가예요. 카페 한적했어요. 은정이는 제 야윈 얼굴 보자마자 눈빛 흔들렸어요. 한 주 사이에 뼈만 남은 제 볼살, 거울로 봐도 처참했는데 은정이 눈엔 얼마나 심각했을까. 언니 많이 힘들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 쏟아졌어요. 은정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 꼭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에 숨 고를 수 있었어요. 떨리는 입술로 모든 걸 털어놨어요. 4년 동안 관계 없었다는 것부터 남편 검색 기록과 장바구니, 새벽 은밀한 시간들, 일주일 전 충격적 대화까지 말하면서 얼굴 화끈거리고 목소리 떨렸지만 더 혼자 못 짊어졌어요. 은정이는 차분하게 들어줬어요. 가끔 고개 끄덕이며 때론 눈살 찌푸리며 집중했죠. 다 듣고 난 후 한숨 쉬며 입 열었어요. 표정에 전문가 차분함과 친구 안타까움 묻어났어요. 언니, 판타지나 역할극 자체는 비정상이 아니야. 많은 부부들이 관계 개선 위해 시도하는 방법이거든. 그 말에 놀랐어요. 문제는 20회 은폐와 소통 부족, 4년간 언니 외면한 것. 그게 진짜 문제야. 그 말에 배신감과 상처가 정당하다는 기분이었어요. 가슴 응어리 조금 풀렸어요. 그런데 언니, 형부가 그런 비밀 털어놓는 것도 큰 용기였을 거야.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할 때 남편 절망적 표정 떠올랐어요. 그래도 4년 동안 날 거부한 건 목소리 떨렸어요. 매일 밤 거절당한 후 울던 시간들, 거울 보며 자책하던 새벽들 떠올라 눈물 났어요. 맞아. 그건 정말 잘못한 거야. 은정이가 제 손 더 꽉 잡으며 가방에서 명함 꺼냈어요. 여기 내가 아는 부부 상담 전문가야. 명함 받아든 손 떨렸어요. 언니,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뭔데? 언니의 경계와 거부감도 반드시 존중받아야 해. 남편 취향 이해하는 것과 모두 수용하는 건 다르거든. 그 말에 복잡한 감정 밀려왔어요. 이해는 해야 하나? 하지만 연기 상상만으로 소름 돋았어요. 근데 은정아, 정말 많은 부부들이 그런 걸 해? 생각보다 흔해. 겉으로 안 드러날 뿐이지. 그 대답에 충격받았어요. 평범해 보이는 부부들도 비밀스런 취향 갖고 있다는 건가? 언니, 혹시 형부 아직 사랑해? 그 질문에 심장 내려앉았어요. 모르겠어. 20회잖아. 딸도 있고. 대답하면서 제 마음 알 수 없었어요. 미워하면서 그리운, 싫으면서 안쓰러운 감정 뒤엉켜 있었죠.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봤어요. 거리 부부들 팔짱 끼고 걷는 모습 보며 생각했어요. 저들도 우리처럼 비밀 품고 있을까? 서로 취향 숨기고 있을까? 집 앞 도착했을 때 거실불 켜져 있었어요. 남편 있다는 뜻이었죠. 현관문 열고 들어서니 남편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도 안 켜고 허공 바라보고 있었죠. 어디 갔다 와? 은정이 만나고 왔어. 남편 얼굴 창백해졌어요. 은정이가 상담사라는 걸 알으니까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보는 게 사형 선고 기다리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가까이 앉는 거였죠. 침묵 흘렀어요. 남편이 먼저 입 열었어요. 목소리 갈라져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눈과 붉어진 모습에 마음 흔들렸지만 용서할 준비 안 됐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했어. 왜 20회 숨겼는지, 왜 4년 동안 날 외면했는지. 남편 고개 떨구며 말 이었어요. 변명이지만 당신 잃을까 무서웠어. 내 취향 알면 떠날까봐. 그 말에 복잡한 감정 밀려왔어요. 20회 혼자 비밀 품은 외로움 느껴졌지만 4년 고통 잊을 수 없었어요. 가방에서 명함 꺼냈어요. 상담 받아보자. 남편 놀란 눈으로 봤어요. 우리 둘이서는 못해. 전문가 도움 필요해. 그래. 뭐든 할게. 목소리에 간절함 묻어났어요. 깊은 숨 들이쉬었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말 할 때였어요. 은정이와 대화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죠. 20회 함께한 사람이니까 한번 시도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 번은 해볼게. 뭘?
당신 원하는 역할극이든 뭐든 한번 시도해 볼게. 남편 눈 휘둥그레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조건 있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양보 못해. 첫째, 상담 먼저 받아. 우리 둘 다 남편 고개 끄덕였어요. 둘째, 내가 불편하면 즉시 중단. 강요 절대 안 돼. 당연하지. 셋째, 더 이상 혼자 그런 영상 보지 마. 나한테 숨기지도 마. 남편 눈물 흘리며 고개 끄덕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 심정 복잡했어요. 아직 거부감 있었고 그런 옷 입을 생각하니 속 안 좋았지만 은정이 말대로 많은 부부들이 한다면 이게 우리 관계 살릴 수 있다면 아내로서 노력해봐야겠지. 20에 함께한 사람이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그날 밤 남편 여전히 거실에서 잤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침실 문틈으로 들리는 숨소리가 일주일 만에 편안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깊은 잠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보기로 했으니까. 상담받기로 한 날 다가왔어요. 월요일 오후 부부 상담실로 갔어요. 20에 결혼 생활에 은밀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게 알몸처럼 무방비하게 느껴졌어요. 상담실 문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베이지색 벽이 감쌌어요. 편안한 소파, 은은한 조명, 창밖 플라타너스 나무들. 모든 게 긴장 풀어주려는 배려 같았어요. 들어서자 여자 상담사분이 부드러운 미소로 맞아줬어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차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해 보시죠. 남편이 20에 숨겨온 비밀 털어놓을 때 저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 쥐었어요. 제가 4년 고통 말할 때는 목소리 떨려 몇 번 멈춰야 했어요. 상담사님은 다 듣고 천천히 입 열었어요. 두 분 모두 오랜 시간 고통스러우셨겠네요. 그 한마디에 울음 터졌어요. 누군가 우리의 아픔 인정해주고 판단 안 하고 받아들여주는 게 이렇게 위로될 줄 몰랐어요. 상담은 매주 이어졌어요. 두 번째 상담에서 배운 나전달법 집에서 연습할 때 우스웠어요. 나는 당신이 새벽에 일어날 때 느낀다. 이런 식으로 어색해서 둘 다 웃음 터졌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세 번째 상담 가장 힘들었어요. 서로 경계 설정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너무 과한 건 못해요. 가벼운 역할극 정도만. 말할 때 얼굴 화끈거렸어요. 47에 이런 얘기 하다니. 당연하지. 당신 불편한 건 절대 안 해. 남편 급하게 고개 끄덕이는 모습 안쓰러우면서 고마웠어요. 네 번째 상담 후 집으로 오는 차, 안묘한 긴장감 가득했어요. 오늘 해볼 수 있을까? 남편 조심스럽게 물을 때 심장 내려앉았어요. 한 달 동안 마음 준비했다 생각했는데 현실되니 온몸 경직됐어요. 집 도착 후 욕실 들어갔어요. 뜨거운 물 틀고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수증기로 거울 뿌옇게 흐려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맞나? 20에 함께한 사람의 간절함 생각하니 용기 내야 했어요. 침실 들어갔을 때 남편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손 무릎 위에 놓고 긴장한 모습이었죠. 그 모습 귀여워서 긴장 조금 풀렸어요. 무리하지 마. 불편하면 바로 말해. 남편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 묻어났어요. 옷잔 앞에 선 저는 한참 망설였어요. 손가락으로 옷 만지작거리다 결국 양호실에서 입는 흰 가운 꺼냈어요. 이건 평소 입던 거니까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걸로 괜찮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을 때 남편 눈 반짝 빛났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아이 같은 표정이었죠. 아름다워. 남편 속삭일 때 가슴 뭉클했어요. 4년 만에 듣는 그런 말이었어요. 저는 청진기 남편 가슴에 댔어요. 귀에 대니 심장 소리 들렸어요.
두근두근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그렇게 그날 밤 우리는 4년 만에 서로 마음 확인하며 가까워졌어요. 모든 게 끝난 후 남편이 말했어요. 고마워. 그럼 평소에도 날 여자로 봐줘. 특별한 옷 입지 않아도 연기 안 해도. 당연하지. 당신은 항상 내 여자야. 남편 제 손 들어 입맞춤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 저를 다시 여자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내려주고 출근할 때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퇴근 후 가끔 꽃 사오기도 했죠. 프리지아, 장미, 안개꽃. 소박한 꽃다발이었지만 받을 때마다 가슴 뭉클했어요. 주말엔 손잡고 산책했어요. 4년 동안 못 해본 일이었죠. 처음엔 어색해서 손땀으로 축축했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깍지 끼어요. 완벽하진 않았어요. 가끔 남편 눈빛에서 더 많은 걸 원하는 게 보였고 저도 왜 꼭 이래야 하나 거부감 들었죠. 하지만 계속 대화했어요. 불편한 것,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솔직하게 나눴어요. 상담도 계속 받았어요. 한 달에 한 번 부부 상담사 찾아 진전 보고 있어요. 두 분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완벽 추구하지 마세요.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사님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와인 마시며 소파 앉아 있었어요. TV에 옛날 영화 흘러나오고 창밖 가을비 내리고 있었죠. 당신이 날 받아준 게 기적 같아. 남편 갑자기 말했어요. 나도 당신이 20해 동안 날 사랑해준 게 기적 같아.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있었지만 이제 방향 알았어요. 서로 향해 천천히 안전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렇게 석 달 지났어요. 겨울 왔어요. 첫눈 내리던 날 양호실 창가에 서서 멍하니 운동장 바라봤어요. 하얀 눈송이 소리 없이 내려앉는 모습이 우리 부부 시간 같았어요. 조용히 천천히 쌓여가는. 이제 알아요. 완벽한 부부 없다는 걸. 완벽한 사랑도 없다는 걸. 중요한 건 서로 향해 계속 걸어가는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큰 판타지는 화려한 코스튬이나 특별한 역할극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아침에 함께 커피 마시고 저녁에 하루 이야기하고 주말에 나란히 앉아 TV 보는 것. 아플 때 걱정해주고 힘들 때 안아주고 기쁠 때 함께 웃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부부라는 걸. 그것 깨닫는데 20에 걸렸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창밖 눈처럼 우리의 사랑도 다시 새하얗게 쌓여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부부들도 저마다 비밀 품고 살아갑니다. 20에 함께 살아도 모르는 배우자, 모습 있고 차마 말하지 못한 욕망 있죠. 이 이야기는 특별한 서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 이야기일 수도, 옆집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는 게 더 아프지만 그 아픔 통해서만 진짜 관계 시작됩니다. 4년 외면보다 한 번 솔직한 대화가 20의 가면보다 한순간 진실이 더 가치 있어요. 만약 당신도 배우자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다면 혹은 숨기고 있다고 느낀다면 용기 내 보세요. 완벽한 부부 없습니다. 다만 서로 향해 걸어가는 부부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큰 판타지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당신의 사랑이 가면 아닌 진짜 얼굴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나이 들어도 사랑은 소중해요. 서로를 아껴주며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랍니다.